상원사 뭐 오늘 상원사 다녀오셨잖아요. 네. 뭐 떠오르십니까? 너무 많아서. 저는 또 그 상원사가 갖고 있는 불교적인 유산도 중요한데 제가 살면서 가면서 보니까 비포장 도로였어요. 예. 비포장 노선 버스가 있긴 있었지만 그 비포장 도로에다가 보니까 오른편으로 야생동물 주의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서 여기가 남짐승과 들짐승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잘 보존돼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에리어만큼은 정말로 자연 친화적인 소위 그 이질적인 냄새가 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배제되고 가능한 대로 전통적인 색채가 남아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때 이제 이 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들이 높았는데 제가 이제 친환경 소재가 나올 때까지 이건 보류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다 거의 뭐 포장으로 다 가고 그래서 뭔가 이게 비포장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우리에게 이 이제 원초적인 고향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줄 수 있겠다. 너무 인위적인 이제 우리 도시 환경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그대로 하나 이게 자연적인 이런 친환경적인 이런 이제 산중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깊게 가졌고 그 요즘은 이 아래쪽에 이제 대행 주차장을 지금 요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서트를 어떻게 운행할 수 있을까? 셔틀버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차들이 그냥 붐벼서 올라가는 이건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먼지도 일으키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분잡스럽기 때문에 성기로서도 이제 이게 좀 너무 이제 분망해지는 이제 이런 모습 또 오는 분들도 이 분재원 속에 그냥 빠르게 달려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이 편안한 속에 친환경적인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또 이제 건너편에는 이제 선제길이 옛길이 복원이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관대거리네요. 근데 생각보다 낮습니다. 관을 뭐 그때도 이렇게 석조로 무슨 구조물로 되어 있을까요? 뭐 나무가 하나 있어서 걸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나무가지에 걸쳐놨던 걸 후대인들이 등걸 같은 데 걸어놨을 가능성이.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임금의 옥체를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이거 등 밀 때만 해도 세조는 자기가 왕인 것만 생각했고 문수동자는 생각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너 어디 가서 임금 봤다고 하지 말아라. 그 임금은 왜 목욕을 하러 가셨대요? 개울가에? 피부병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피부병이? 왜요? 왜요? 옷을 안 갈아입으셨는가? 어떻게 보면 오대산이 오늘날 성지로 이렇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남, 탄어, 만화 이 세 분의 가풍이 대단하신 걸 일으키셨네. 아, 우리 하남 스님 부도에 그런 탄어 스님이 쓰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당연히. 탄원 스님이 누구한테 맡기셨겠습니까? 워낙 뭐 그런가요? 글도 좋으시고. 왜 근데 밑에는 나중에 저기 글쎄 돌이 조금 다른 데 가지고 다시 또 끼워놓은 다른 모양이네. 좀 색들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러네. 우리 후학들이 이제 그 하남 스님의 아까 여기 삼계 본사의 젊은 스님들을 모아서 수련을 시키고 오셨던 어른이시잖아요. 오대산 상원사 수령수. 말하자면 쓰러져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남 스님께서는 아마 30년 이제 동구불출이라 그러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제 이 산중에 계시면서 이제 종정도 하시고 4차례 이제 종정을 하신 분인데 또 하남 스님께서는 이제 조계종이 첫 제도 종단으로 1941년 이제 만들어져서 종정으로 모신다고 할 때 그때는 종정 중심제였기 때문에
존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결로 해서 이제 존경으로 추대한다고 이제 왔는데 나는 나가지도 않고 나는 존경을 수임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총독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지 않고 존경을 하는 걸 좀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오시지 않더라도 이름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스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종무를 집행하고 존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존경을 성량을 했는데 그때 이능아 선생은 육조 스님의 그런 이제 척천부가 불러도 나가지 않고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던 그런 조계의 종풍, 조계의 정신을 잘 이제 계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종경으로서 그렇게 아주 이 찬양을 하죠. 이제 그러듯이 이제 하남 스님은 항상 가풍 자체는 굉장히 하나 겸손하고 지극히 겸손한 분이었죠. 그러나 이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이 오게 되면 절대 월정사 오락해도 내려가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배웅하는 것은 딱 이 계단 밖으로는 이제 나가질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사리는 행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콩나물 따듬고 같이 울려가면서 지극히 금금 전략하면서 옛날에는 살림도 또 이제 어렵겠지만은 그런 속에 상원사에 한 70명의 대중이 그 좁은 속에서 칼잠을 자면서 이제 이 살고 계단 몇 개 안 되는데 제법 숨차네. 그렇죠. 이 먹고 나는 누구인가가 써졌네. 여기 한번 딱 서보셔. 내가 누군가 보여. 와. 이게 보니까 이게 명경대네, 명경대. 이게 이제 삶이 끝나고 이제 죽으면은 업식이 그대로 비친다 그러잖아요. 살아온 흔적이. 네? 살아온 흔적이 이게. 억경대를 보기에는 너무 무겁죠. 사찰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당신도 붙여요.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제 당신도 원래 부처님처럼 당신 얼굴도 부처인데 지금 보니까 때가 좀 끼었네. 예? 부처가 때가 낀 부처야. 그러니까 때 좀 닦아가면서 살자. 그래서 부처님 만나면 절도 좀 하고. 그 정도면 때 하나도 안 꼈습니다. 다.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쳐다보기가 겁나네. 제일 많이 져서. 자, 그러면 문수동자 문수보살님 계신 대로 한번 가봅시다. 5대 광명 받으세요. 야, 잘했다. 여기가 상원사입니다. 여기가 상원사. 네.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우리 해량 스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스님.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 구면인가 봐.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신다니까 이렇게 해가 촥 서강에 비춰주니까 뭐 아주 상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스님 여기가 그 하남 스님이 열반하신 이 자리가 이제 하남 스님께서 열반하신 그 자리시거든요. 자탈임망하신. 예, 자탈임망하신 거. 아, 그 좋은 따뜻한 방에서 돌아가시지 왜 여기 꼴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6.25 때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는 동난이 일어나니까 타너 스님하고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스님을 다 남쪽으로 또 피난시키고 저희 이제 노스님이신 희찬 스님께서 이제 하남 스님 시보하고 계셨는데 제 국군들이 이제 오된 상원사 와서 이제 공비들이 이제 그 은신처가 되니까 상원사를 전소를 시키려 하니까 하남 스님께서 이제 잠시 기다려 봐라 하셔서 당신이 가사장상을 소하시고 이제 문수전에 법당에 딱 어가 정지하시고 앉으시면서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고 출가 승려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게 의무니까 당신은 연세 노쇠에서 다 피난 가고 하장 우리가 열반에 들면 하장을 해야 되는데 하장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태우시오. 이래하니까 그때 이제 군인이 감명을 받아서 이 문수전의 문짝만 다 뜯어 가지고 마당에 불을 지피고 예, 그래서 이제 전소시켰다 불을 태웠다고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킨 곳이 문수전입니다. 네.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달리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 오대산의 성지를 지켜내신 어른께서 열반하신 네네, 곳이 이제, 이곳이네. 예, 이곳 열반하신 곳이 이제 자탈임망하신 곳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좀그 기자 그 군인이 그 성함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한번 오셨는데, 예, 그 하남 선생님께서 열반 자탈임망 열반을 하셔놓으니까 뒤에 이제 우리가 뭐 가릴 게 없으니까 모포 지금 사진이 박물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탈임망사 뒤에 배경이 모포 담요를 거기에 해놓고 이제 그 사진 찍어 놓으신. 예. 그러니까 군인은 당신의 각각의 본분사를 한다는 거죠. 군인은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어차피 죽어도 답이 될 거니 내가 그냥 중은 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보 221호인 문수동자님께 참배를 할 수 있고, 또 옆에 문수보살님이 이제 보물이십니다. 1811호. 그 해서 이제 참배를 저희가 법당에 항상 유산, 불교 유산을 지킬 수가 있었죠. 군인이었죠. 그 당시 분대장을 만나게 됐는데 서울에서 이제 이 하남 스님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데 이 기사 난 걸 보고 찾아왔더라고요. 예, 자기가 그때 이제 분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남 스님이 이제 그때는 문짝을 다 불을 지르고 나니까 이제 다 문 앞에 이제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문을 가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입적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가서 이제 보니까 방은 굉장히 이제 그때는 열난 날이니까 이제 오대산으로 좀 춥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은 뜨끈뜨끈한데 이불이 두 겹인가 이렇게 포개지고 그렇게 해서 딱 자탈임망을 한 이제 이 모습이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봉하던 스님은 돌아가시면 하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하장을 좀 하게끔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그 불을 피우고 이러면은 또 이제 표적화 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하니까 하장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간곡한 하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 하장을 자기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큰 이제 나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상여를 만드는데 그래서 판자를 깔고 그때는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가벼웠죠. 예, 또 연세도 연로했고 한 일주일 이제 거의 뭐 곡기를 갖다 잘 안 드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돌아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 판 위에 앉혀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창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가벼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여를 들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래 이제 숲속에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장을 시켜드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게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남 스님 아니었으면 문수동자님도 문수동자님도 문수보살님도 보살님도 아니면 저희 국보 36호인 상원사 동정도 야 상원사의 문화재가 다 탈 문화재가 다 뻔했는데. 탔을 거예요. 네. 그러면 동종을 먼저 한번 소리 좀 들어볼까요? 아이, 오늘 여 마당에 계신 분들은 오늘 복 있는 분들이네. 오늘 마당에 계신 분 복 있는 분들. 이 소리를 들을 수 동종 소리 있어서. 직접 들어볼 수 있게 생겼네. 주지 스님, 근데 이 종 언제 때 종이요? 이 신라 때의 종입니다. 이게 성도왕 에밀레 종보다 40~50년 더 일찍 조성된 현존하는 종 중에 한국 종 중에 최고 오래된. 종을 치긴 치는데 소원을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데 우리 오 위원님은 뭔 소원을 비실라요? 저는 오대산의 문화가 전 여기가 정말 우리 한국 불교의 성지로서의 그런 어떤 격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도 발전하고 나라 발전이 어떤 겁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남북이 화해하고 그런 게 나라가 참 진정한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오 의원님도 편안해지시겠죠. 아, 당연합니다. 예. 그럼과 동시에 종소리와 함께 일반 대중이 이 불교 문화하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살살 두 번을 땡땡 치고 조금 땡겨서 땡 하고 봐갖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 두 번 살살. 자, 조금 해서. 자, 뒤로 조금 빼고. 천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조금 셌습니다, 이번에 소리. 자, 한 번 더 뒤로 조금만 빼고. 세 번 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 조그맣게. 이게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 종의 특징입니다. 그 맥놀이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맥놀이가 있는 거겠죠. 일본 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잖아요. 어쨌든 천년의 종 우리 한번 쳐봤습니다. 아이고. 한국 종의 모태입니다. 예. 한번 만져보시죠. 비천문을 꼭 만져보고 싶었는데 소원 이뤘네 오늘. 천상이 맞았어. 이게 그만 만들래. 한번 만져주세요. 한 바퀴 도세요. 돌면서 한번 만져봐. 비천상도 직접 만져보시오. 스님 때문에 오늘 큰 영광을. 예, 큰 영광이실 겁니다. 잊지 못하겠네. 예, 오신 잊지 못한. 아까 국보 36호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국보 36호입니다. 이게 그냥 물건이지만 천년이 되니까 식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식물이니까 당신의 소원을 빌어서 어떻게든 소리를 자그마나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천년간의 소망이, 사람들의 소망이, 서원이 여기에 모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식물이 된. 네네, 그렇죠. 종을 지켰지만 사실은 천년의 소리를 현실적으로 지켜낸 거잖아요. 모양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소리를 지킨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종을 만들었던 정신까지 지킨 거죠. 저희 하남 스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이 천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고 또 우리 문수보살님과 문수동련님께 예경을 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이 더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경험했습니다. 저도 좀 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후학들에게 이런 거를 좀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문화유산도 좀 잘 보존하고 또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이 도량이 있으면서 문화유산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소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이 오음성고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소리 같아 참. 아직도 여운이 딱 남아있는 것 같아요. 번뇌가 사라지니까 어쩐지 말씀이 없으시더라니. 상원사 반갑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 상원사 동종소리는 저 산문 밖까지 들린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종소리는 또 우리 내면에 깊숙이 온 중생 속으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중생심이 싹 사라져서 우리 마음의 근원의 자리까지 다 깊게 사무쳐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동종의 소리고 상원사 동종은 정말 마음을 갖다 이게 예절하다 할까 그러면서 정말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게 하는 이제 상원사 동종은
모양적으로도 가장 참 이 균형미나 아름답게 하나 주조가 됐고 또 이제 소리도 가장 이 애절하면서 마음속 깊숙이 들어오는 이런 소리를 지녔다 그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종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종이잖아요. 그 종이 갖출 수 있는 한국 종의 가장 하나의 완벽한 모델이 상호사 동종이라 그러죠. 저는 종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뭐 높고 넓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좁은 얘기 좀 한번 그 종망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나무가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된 종을 치는데 어떻게 보면 종을 좀 다칠까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종불사를 해가지고 종을 그냥 세게 쳐서 종이 얼이 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울리는 종이지만 이 종이 얼이 안 가려면 그 종 앞에 조금 헝겊이나 가죽 같은 걸 대서 바로 땡 치는 것이 아니라 땡 치는 소리로 이게 좀 그거 좀 돼야 되는데 저 조금 그거 아쉬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종 이제 망치는 이게 이제 고래를 이제 포사라 그러죠. 예, 상징을 하는데 이제 용은 이제 이 포사와 이 큰 대양에서 바다에서 만나서 그걸 용이 이제 소리를 갖다 우리를 갖다 이게 일으키는 이제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종방망이랄까 이건 이제 이 고래 같은 이 포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후함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이게 이제 이 무겁거나 또 강하면은 이제 종의 이제 균열이나 오랫도록 이 지기가 쉽지 않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종을 좀 치면서 종의 밀도가 조금 높아지는 이런 경향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러지만은 이게 또 안 쳐주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약해지는 이런 측면도 또 있기도 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쳐줘야 되는 종이니까 오늘 잘 친 거네요, 우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랑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그 문수동자님을 계속 원래는 목조죠. 그러니까 목조인데 전혀 느낌이 없네. 계속 금물칠을 해버리니까 저렇구나. 아따 참말로 원래 목조가 마지막 단계에는 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금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의 법이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 깨달은 부처님 법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은 법이나 다 같다. 그리고 앞으로 후대에게도 똑같은 법이 전해진다. 이제 이런 뜻이 그런 성질이 있는데 아마 그래도 초기에는 목조의 성질이 좀 더 있으셨을 거고 할 때마다 금을 조금씩 더 입히게 되니까 그런데 자주 입히지는 못했을 거고 어쨌든 세조 임금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조카인 단종이 있는 거죠. 그 단종 임금이 먼저 가게 된 어떤 그런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세종대왕의 어떤 한글을 창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고 세조대왕하고 이렇게 정신적 교류를 나눴던 스님이 신미대사예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그 단종을 조카를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운 이런 가장 포악한 이런 이제 군주로 했는데 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세조를 이렇게 도와줬냐.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설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또 유교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훈민정음 창제나 이런 역사적 설화에서도 유교와 불교의 엄청난 그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는. 또 그 상원사에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려 그럴 때 암살자가 밑에 법당 밑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 고양이가 이제 못 들어가게 해서 그 고양이 상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늘 배울 때는 아니 세조라는 게 권력욕 때문에 조카를 죽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오대산의 월정사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뭐 권력자 그래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그 칭송하고 이런 걸까 대중들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면은 그 나란 말싸움이 영화도 하도 초기에 사람들이 그 댓글로 때려잡기에 제가 직접 이제 가서 봤더니 여러모로 작품이 훌륭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때려잡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불교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보는데 불교는 완전히 조선시대의 구계자였고 소수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역사의 주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세조나 모든 것이 이렇게 폄하되고 또 신미돼서 폄하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의 소수자의 우리의 또 역사를 또 보는 관점이 있고 이런 것을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슴은 품은 더없이 넓잖아요. 세조도 진정하게 참여를 하면서 더 나은 성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쉼없는 하나 참여, 또 기도, 또 공덕, 또 불경의 간행, 문화의 중흥 이런 데는 이제 굉장한 하나 이제 진력을 하신 이제 그런 이제 임금이 아니었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뭐 상원사에 와서 문수동자의 가피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세조가 그런 또 이후에 참여와 더불어서 또 국정을 잘 이제 통치하는 이제 이런 임금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신미대사의 그런 상우사 중창 건선문이죠. 이 어첩이라는 이제 이런 이름으로 세조의 이제 어첩인데 그 속에는 전부 임금의 이제 그런 이 수결이죠. 사인 수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왕비나 또 이제 이 왕족들 또 내지는 이제 한 명의 신수조 정인지하는 그 당시에 이제 문무백관들이 전부 제주도의 수령방에 다 이제 상원사 중창에 대한 이 수계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원사가 이제 이제 중창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미대사의 또 획획한 이제 그런 이제 공로가 있는 거고 또 그걸 한글 창제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서예체로 쓴 것이 이 상원사 중창 건선문이라 그래요. 지금 남아 있는 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본이죠. 그 신미대사가 그런 중창 건선문을 한글로 이거 다 이제 한문을 해석해서 한글로 이렇게 또 건선문을 썼다는 것은 보통의 한글의 식견이 있지 않고서는 그걸 쓸 수 없는 일이죠. 뭐 사료나 또 이 가전 하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이런 이 일화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 또 다른 이제 조명을 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도 저도 이 산중에서 앞으로 또 해 가야 될 또 과제라 생각하고요. 아, 드디어 정멸보궁에 우리 올라왔다. 야, 아따, 야, 정멸보궁에 사자들이 그냥 눈 좀 봐. 눈을 그려놓은 거 봐. 눈에다가 색깔을 칠해주니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이 보통 단청 끝에 보면은 이 얼굴을 뭐라 그럽니까? 귀면이라고 한가요? 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용의 정면 얼굴이에요. 네. 뿔 있고 용의 정면 얼굴인데 이게 용마루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용마루잖아요.
용의 정면의 얼굴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귀신의 얼굴이라고 해버리니까 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러네요. 사실은 너무 비하네. 용두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 정멸복궁 올라가서 보니까는 거기가 용의 머리. 예. 그렇다고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풍세 정말 올 때마다 좋고 성스럽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씻기는 느낌? 예, 그런 거가 기운이 정말 있구나 이런 걸 실감하는데 거기 그 풍수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예, 예. 용의 이제 이 머리라 그러죠. 그 이제 비로봉에서 내려오는 이 용의 이 몸이 쭉 해서 이제 운물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국이라 그래요. 또 이제 일례로 이제 들어 올라오는 이 계단 있는 쪽에다 옛날 해탈문을 누가 세웠다 그래요. 또 담장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이 정멸봉에 특히 이제 용안수 이런 데는 이제 물이 흐려지면은 한국 불교의 안목이 흐려진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또 이 정멸봉이 잘 보존됨으로 해서 한국 불교가 더 상승하는데 또 구군이 상승하는데도 굉장한 하나 이게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오듯이 뭔가 조금 이제 세상사에 또 한국 불교에 문제가 있으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또 산중에 또 문제들이 생기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아마 해탈문도 흘러내고 담도 흘러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멸봉은 무거운 것을 실지 않는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풍수적 관점이 있고요. 또 이제 정멸봉에서 보면은 오대산 전체가 하나 에어싸고 있고 많은 봉들이 다 오대산을 향해서 이제 이 엎드려 있듯이 그 기운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거든요. 또 이제 객geb이 싸서 흘러 나가는 이제 이 기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멸봉이 정말 이 맹당 길지 중에 길지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풍수죠. 그래서 이제 요 용의 정수리에 부처님의 불례사리, 내사리를 갖다 봉안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해례는 크게 무거운 것을 많이 실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보통은 부처님 사례를 모시면 탑 속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그마한 이제 마의 비 속에 요 이제 탑 행상만 그려놨거든요. 예, 음각으로 돼 있어요. 예. 음각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처음 부처님 사리 모실 때 했던 그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 모실 때 세워온 비인 거죠. 비도. 예, 크지도 않고 적당하게 어사 방문수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말하자면 유학이 우리 불교를 좀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탄압을 해도 이게 좀 사그러질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여기를 와서 이렇게 부처님 진시사를 여기다 모신 걸 보고 조상들의 조상을 이렇게 잘 모시는데 불교가 어찌 흥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대산 전체 말하자면 5대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저 밑에가 아까 중대였고 여기는 그 핵심 자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꼭 불교만의 성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이런 데 와서 꿈을 키우기도 하고 또 염원을 자기의 소원이나 꿈을 이런 데서 발언하기도 하고 그런 성소로 자리매겼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이런 곳에서 본래 기도를 하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상생의 기운이나 또 화합의 기운 이런 거를 이런 데 와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서산대사의 제자되는 편양응기 스님도 정멸보궁에서 이제 개호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멸봉은 정말 이 우리 한국 불교의 이제 이 성스러운 그런 이제 길지 성기 중에 최고의 성기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예부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거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온 사람들은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정멸보궁에 앉아있어 저희는 오늘 운 좋게도 정멸보궁에서 참선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와서 실제로 앉아보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맑음이. 우리 이왕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참선 좀 할까요? 네, 그럼 좋은 자리 좀 잡으시고. 사실 저도 그동안에 정멸보궁에 여러 번 왔어도 요 정면에서 절해본 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참선 좀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거짓 내가 가라앉고 실제 그 안에서의 제 모습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덕성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가꿔주면 어떨까?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오대사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최초의 이제 성산이 된 거거든요. 그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성덕대왕이 태자 시절에 이곳에 와서 수도하다가 돌아가서 이제 성덕대왕이 이제 되면서 오대산 전체를 신앙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대를 순례하는 이제 순례 길도 잘 하나 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냥 국립공원 또 뭐 환경보호지역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성이나 이런 걸 잘 만들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오대 사찰도 이제 모일사 이제 결사할자 이 사자를 그렇게 다 써서 옛날 신앙결사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의미가 있고 그것도 신앙결사도 한국 불교 최초의 이제 이 결사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을 어떻게 하나 개성하고 또 이 시대 새롭게 구현하는가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오대산이 또 해가야 될 일들이다. 예, 오늘 뭐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흡족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2박 3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천상 좀 요 정도 선에서 마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또 아쉬움이 좀 있어야 또 더 연구하고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월정사와 상원사, 정멸보궁 또 우리 오대산 전체를 놓고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런 인문학적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또 이것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펼쳐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이 정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산중 방문해서 오대산이 더 한이로워지고 앞으로 아마 오대산 문화 창달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다 이렇게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